2018 지방직 국어 해설 특강하겠습니다. 봅시다. 이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봅시다. 자꾸 국가직도 좀 어려웠는데 지방직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론도 이론이고 또 이론도 거의 우리가 이렇게 중점 두지 않았던 내용도 좀 물어봤었고요. 법률도 법률이지만 또 시행령도 냈고 또 규칙도 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상 보면. 됐고. 1번 봅시다.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행정관리론, 고전적 행정학의 기본입니다. 전략과 능률 100% 맞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냥.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신행동론은 형평과 탈규제? 형평 맞는데 신행동론은 당연히 복지나 형평 가치를 중시하니까 이건 탈규제예요? 아니면 규제 강화예요? 이건 규제 강화입니다. 앞쪽은 맞는데 뒤쪽에 문제 생겼고요. 3번 MPM인데 MPM은 경쟁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 내가. 이건 대응 민주 이런 거 있어 없어요? 대응 민주 같은 달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대응과 민주가 없다는 겁니다. 뒤가 틀렸고 4번 뉴 가버너스가 조금 짜증나요. 대응과 효율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MPM은 과 뉴 가버너스는 좀 구분되기도 하지만 사실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민주성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가 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으로 본다면 대응과 민주와 효율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사실. 말 수도 있는데 정답은 1번으로 보이니까 4번 이렇게 시작해도 될 거예요. 완벽 구분일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죠? 행정의 무슨 경영화? 새로운 경영화라면 얘는 뭐라고요? 행정의 뭐죠? 새로운 정치화니까 출제하신 분께서는 MP가 누가 말씀을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그래서 대응과 효율성 중에서 뭘 빼야 돼요? 효율성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건 출제 의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출제 의도가. 됐죠? 그러니까 행정학은 출제자의 의도까지 읽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정답 몇 번이죠? 1번 너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고 그 다음 1번의 능률성 무슨 능률성이에요? 당연히 기능률성이죠. 기능률성 뭐예요? 인풋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전략과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고 4번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4번이 사실 맞을 수는 있지만 워낙 정확한 정답이 1번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걸로 본다는 겁니다. 뭘 빼야 한다고 여기서? 효율성을 빼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넓게 본다면 어때요? 충분히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구조상황이론 또는 상황 적합이론을 말하는 건데 이게 결정론이에요? 자발론이에요? 당연히 결정론이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결국 상황이 조직의 특성을 결정해 주는 거죠. 또한 베스트한 구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적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두 번째, 전략 선택이론 나오면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결정론, 자발론. 자발론이거나 또는 뭐예요? 임의론이거나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원 의존이론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수업 지난주 하루 특강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전략 선택이론과 자원 의존이론은 똑같이 뭐죠? 자발론 맞는데 둘 중에 환경 의존성이 좀 있는 놈이 누구죠? 자원 의존이론이죠. 어차피 자원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둘 다 비슷한데 환경 의존성이 좀 더 강한 놈이 누구라고요? 그게 자원 의존론이었다. 이거 우리 하루 특강 때 했던 것 같아요. 됐죠? 지난주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오늘인가요?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됐나? 그래서. 네 번째. 대리인이론은 아까도 풀었던 문제인데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지금 누가 기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벌이는 거예요? 대리자니까 대리자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면 더욱더 도덕적 해이는 벌어질 겁니다. 그럼 주인이 대리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지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욱더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대리인이 주인을, 주인이 대리인을, 주인이 대리인 이렇게 표현했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때요? 비대칭이 더 생깁니다. 이걸 줄여주려면 통제의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입니다. 편하게 출발합니다. 1번 정답이었고 2번, 4번 정답이었죠? 편하게 출발했죠? 모두 맞췄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세 번째.
펄초이스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많이 말했던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사회의 비시장적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기억하시죠? 펄초이스론은 뭐예요? 뮬러가 말했죠. 뮬러가 이거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요. 비시장적 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무슨 연구죠? 이게 바로 무슨 연구? 바로 경제학 연구니까 정책결정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말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스트롬의 뭐예요? 민주주의 패러다임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할권의 중첩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까 여러 번 틀리려고 했던 거고, 관할권 중첩. 그 민주입니다, 그게. 세 번째, 전통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제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관료제는 뭐예요? 독점이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조직을 배열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다조직적인 배열을 말하는 것이고, 배열. 그게 뭘 말할까? 바로 관할권에 뭘 말한다? 바로 중첩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말입니다. 마지막.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요? 이 이론이 너무도 이상적 규범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 경제인입니까?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펄초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가 현실 적합성은 떨어집니다. 너무 규범적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틀림이 없어요. 그죠? 모두 받았을 거예요. 네 번째 봅시다. 다음에 설명한 예선제도는 이거 틀릴 수가 없는데 합리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선제도이다. 그럼 딱 떠올려야 돼요. 뭘까? ZB 아니면 뭐예요? PPS예요. 정답 물망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번과 3번밖에 없어요. 딱 됐습니까? 1번, 4번은 뭐니까? 점중 모형이니까 2, 3번으로 딱 압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 깨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합리 모형이면서 분권화 뭐예요? ZB예요. 그냥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예산 편성에 비용 노력에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확실한 지입이죠. 왜? 모든 것을 다 분석해야 되니까. 신규 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재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아, 좋았어요. 마음 편했죠, 여기까지? 나도 여기까지 보면서 이번 문제 쉬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참 쉽다는 겁니다. 5번이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인데 이건 뭐죠? 일종의 신성과주의고 우리나라 국가지정법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풀었던 것 같은 날에 옳지 않은 건 전략 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죠. 기획은 뭐하고? 집권하고 분권이라는 말 뭐예요? 운용은 분권한다. 그런 말입니다. 기획은 집권하고 운용은 분권하는 방식을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했던 겁니다. 맞죠?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분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말도 안 돼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말도 안 되죠. 뭐가 될까? 그 밑에 해설 깔아놨는데 한번 봅세요. 누가 하죠? 기재부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전략 배분계에 입각하여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뭐예요? 그 위에 나오는 지문 그대로죠.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섞어놨어요, 지금.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각해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건 뭐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죠. 중앙 부처가 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뒤쪽에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분별 한도를 제정한 누구라고요? 그건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를 기재부가 정해놓으면 그 속에서 중앙부처가 재량을 맡는다. 이런 제도, 이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총액범 자율편성제도의 한도를 정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중앙관서가 한다고요? 기재부가 한다고요?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한도를 정해주니까 부처에서는 뭐예요?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왜? 재량이 커지니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재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과 관리만 분권해 준 거지 사실상 뭐예요? 기재부가 총액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됐습니까? 맞습니다. 정답 몇 번? 네. 2번입니다. 2번은 한도를 제시한 건 누구라고요? 기재부고 그 한도 내에서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가 하는 거 맞고요. 하지만 한도 정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기재부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걸 써야 돼요. 그래요. 5번 지문이 그래도 제일 여기까지는 제일 어렵던 것 같아요. 맞췄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맞췄어야 됩니다. 사실상은요. 이거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나왔던 게 또 뭐죠? 그럼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하는 겁니다. 그건 나섰어요. 입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됐죠? 물론 중앙부처도 아니고요. 한도 정하는 것은.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머스레이브입니다.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 머스레이브 말하면 기억나십니까? 이게 떠올랐어야 되는데. 머스레이브 하면 예산에 무슨 기능? 경제 기능 떠올랐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죠? 아마 자원 배분 기능. 또 뭐 있었죠? 소득 무슨 기능? 소득 무슨 기능? 재분배 기능. 또 뭐가 있을까? 경제 무슨 기능이죠? 안정 기능까지 얘기했죠. 하나 더 있긴 하죠. 예산에 경제 기능 중 또 뭐가 있죠? 성장 촉진 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머스레이브 한 말이 아니에요. 성장 촉진 기능은 누가 한 말이죠? 그건 바로 케인스가 한 말이죠. 머스레이브는 자원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 기능.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됐죠? 그럼 그걸 떠올랐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시정 실패를 규정하고 사회적 추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시장 실패를 규정하고 사회적인 추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는 게 뭐죠, 그게? 이게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세배인 면에서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 보장 조치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소득 재분배 기능 아닙니까? 좋죠. 세 번째 보실게요.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경제 안정 기능이죠. 그럼 답이 4번이라는 얘기인데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걸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된다? 그게 끝났어요. 너무 쉬웠어요. 차라리 성장 촉진 기능을 냈더라면 훨씬 더 좋았어요. 사실 문제는. 물론 답은 4번이지만. 됐죠? 이건 뭐죠? 통제 기능은 뭐죠? 예산의 재정적 기능이에요? 경제 기능이에요? 아니면 행정 기능이에요? 이건 행정 기능입니다. 이건 행정 기능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통제, 관리, 기획 기능. 이건 통제 기능입니다. 경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답이 나와요. 정답 몇 번? 네, 4번입니다. 여기 맞춰 칩시다. 좋았죠? 문제 없죠? 7번. 문제 없죠? 제가 요거 아마 내가 하루 특강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때도 틀었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뭐예요? 기재부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하루 특강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날 말했는데 있나? 하루 특강 자료에는 안 써놨는데 내 말로는 했다고 내가. 그죠? 이번에 했던 문제가 내가 지난주에 말로 했던 문제가 2개 나왔더라고. 말로 하나는 쓰라고 했고 하나는 말로 한 거. 이건 말로 한 거고 왜 그 기본납법 그 시행령 그거 몇만 원. 그건데 말로 아니 불러드렸죠, 그거는. 불러드렸고 이건 말로 한 거고요. 말로 틀리면 화나는 거죠. 그죠? 정말 화납니다. 화가 치러 오르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넣어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됐죠? 항상 챙기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 법제처는 총리수석 맞죠? 100% 되거든요. 외웁시다. 총리수석 처가 뭐가 있어요? 인사혁신처. 또 뭐 있어요? 법제처. 또 국가보훈처. 마지막. 식품의약품 안전처. 됐습니까? 이게 총리수석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중에 장관급이 하나 있어요. 국가보훈처장님이 장관급이고 나머지 처장님 모두 뭐죠? 차관급이에요. 됐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정보원, 대통령 맞습니까? 그래서 2원 나오죠. 감사원과 국정원이 모두 하라고요. 대통령 속입니다. 수방청, 행안부 장관 맞지 않습니까? 특허청이 뭡니까? 이건 산업투자자원부 아닙니까? 찍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건 기재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산업투자자원부가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니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거 틀리면 정말 화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됐죠? 정답 7번이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난 7번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내가 한 마리 나와서 다행스럽다는 겁니다. 4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하지만 풀 수 있어요, 사실. 틀린 거. 한 번 더 합시다. 고액정치.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 규제. 여러분, 가격 규제는 일반적으로 뭐죠? 가격 규제는 경제 규제, 사회 규제. 경제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는. 근데 경제 규제 중 뭐가 있죠? 이게 있죠. 최저 가격 규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최고 가격 규제가 있어요. 너무 낮은 값을 받지 못하게 막는 거죠. 얘는 누굴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얘는 너무 높은 값을 받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얘는 누굴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요? 사회 규제에 가까울 거고, 얘는 뭐라고요? 얘는 경제 규제에 가까울 거예요. 됐죠? 그럼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이 제임스 킬슨 쪽은 정말 시험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계속 보세요. 이쪽이 비용이고 이쪽이 뭐죠? 편익입니다. 그래서 집중, 분산, 또한 집중, 또 뭐죠? 분산인데 이쪽이 뭐였죠? 또 한 번 하네. 이익단 정치고 여기가 뭐예요? 고객 정치고 이쪽은 뭐예요? 당연히 기업가 정치고 이게 다수거나 또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대중정치라 말하는데 아까도 했었는데 주로 뭐라고요? 요게 주로 뭐라고요? 사회규제 양상이고 이게 주로 뭐라고? 다는 아니에요. 이게 뭐였죠? 이 경제규제 양상입니다. 됐죠? 양상인데 그렇다면 1번 지문은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규제는 일종의 무슨 정치다?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적과 규제는 고유정치에 해당될 겁니다. 일종의 경제규제니까. 됐습니까? 됐고.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진입규제가 됩니다. 진입규제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함부로 진입할 수 없겠죠. 왜? 편익 보는 멤버들이 어때요?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이걸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과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가격을 받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의 혜택을 보니까 혜택 보는 사람들이 딜레마가 전혀 안 벌어지잖아요. 얘가 딜레마 벌어지는 거잖아요. 됐죠?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신문, 방송, 출판물 윤리 규제 나옵니까? 여러분 신문, 방송, 출판물들이 요즘 뭐예요? 이런 거 많죠.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첨부하는데 선전적인 좀 음란물을 많이 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물 규제 같은 부분에 뭐였죠? 이거였죠. 그러니까 선정적 장면들을 많이 표시해 준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뭐죠? 뭐겠어요? 다수 정치, 대중 정치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장면들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아시겠죠? 됐고. 이건 뭐라고요? 다수 대중 정치였고, 낙태 쉬웠죠? 낙태는 당연히 이거 외우고 있죠. 됐고. 위생규제 뭐예요? 위생규제. 사회규제니까 여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 이거 풀었을 거예요. 아마도. 됐죠? 오히려 어때요? 2번을 알아서 푼 게 아니라 1, 3, 4를 제끼면서 풀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때요? 추적과 규제를 강화하길 바란다? 약화하길 바란다? 강화하길 바라겠죠. 너무 낮은 값을 못 받게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점들입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좋았는데 이제 8번에서 칼을 맞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 화나게 된 문제입니다. 근데 책을 그래도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점에서 가장 적합하게 좀 압축했어야 될 거예요. 아마도. 모두 고르면 규제 영향분석. 이건 풀었을 거예요.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함께 비교 분석하는 건데 사전에 사후에? 사전에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규제를 통해서 나올 편익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제의 영향분석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100% 맞아요. 이건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지문을. 그러니까 압축했어야 돼요. 3번, 4번은 제꼈어야 돼요.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리을이에요. 됐죠? 압축했어야 돼요. 리은번. 이건 뭐 지방공기업법을 내버렸네요. 미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면. 지방공기업평가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 장이 실수해야 돼. 필요시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거꾸로 해요.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한다면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는 누가 하죠? 거기는 기재부가 해요. 공기업 경영평가는 기재부가 하는데 지방 쪽은 항상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가 합니다. 다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예산 편성 지침 시사를 누가 하죠? 그건 당연히 기재부가 해요. 근데 지방정부는 누가 하죠? 재정 운용 업무 플랜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또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가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이 없어요. 재정 운용 업무 플랜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그게 행안부가 하는 거예요. 항상 달라집니다. 기재부가 할 일을 우리 지방정부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가 합니다. 됐고. 그래서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장이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누가 한다고요? 원칙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디귿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총리는 주관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평가할 수 있다. 누가 재평가한다? 총리가 한다. 좋습니까? 재평가와 특정평가 누가 한다고 했죠, 제가? 총리가 한다. 예, 디귿번 좋죠.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플러스 거를 믿습니다. 그죠? 물론 짜증나는 지문이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풀 수 있어요. 사실 보면. 기억과 디귿입니다. 리을번. 에이, 이거는 진짜 이런 걸 내가 미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공고된 명시된 후 발전원 제도이다. 말도 안 돼요. 이런 걸 냅니까 진짜. 거기 써있죠. 해설 나왔어요. 리을번 보세요. 해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2001년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09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칭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003년도 아니고 뭐라고요? 2001년도로 고쳐야 되겠고 또 환경영향평가법도 아니에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에요. 됐죠? 아주 이게 그만합시다. 이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기억 디귿을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플러스 겁니다. 난 플러스 걸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10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10번은 거의 처음 보는 질문이 깔립니다. 옳은 것, 범원. 범원이 말은 뭐예요? 적응집행 나옵니까? 범원이 말하는 집행은 뭐가 있죠? 정형집행과 뭐가 있다? 적응집행이 있는데 이 범안의 무슨 집행? 이 적응적 집행이란 말이 뭐예요? 아래쪽 위로 올라가는 집행 아닙니까? 특히나 뭘 강조해요? 거시구조, 미시구조. 미시구조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걸 아마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옳은 것. 그렇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미시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에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적응했는가. 이럴 때 성적으로 집행된다. 정답 1번이 곧바로.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2, 3, 4는 보여주기 싸움이에요. 보여주기 싸움. 이건 정말 뭐 막강히 낸 거죠. 거시구조는 그 미리 해설해놨는데 이런 게 아니라 행정, 채택, 미시집행, 기술 타당성 네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집행 통로를. 그래서 그 해설 좀 보세요. 해설. 행정은 뭐 하는 거예요? 행정은 해설 보세요.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결정 내용을 구체성 있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게 그게 행정이고 2번 채택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미시집행은 뭘까요?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 맞고 기술타당성은 뭘까요? 성과가 산출되기 위한 마지막 통로로서 목표와 수단 사이 인과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세밀하게 낸 문제예요. 일단 10번 다시 보시면 2번 지문 아니죠. 2번 지문 아닙니다. 3단계, 4단계예요. 지금 뭐 4단계고 3번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받아들이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채택이에요. 채택이고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걸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걸 미시집행을 말하는 거예요. 뭐 2, 3, 4는 거의 처음 본 얘기돼요. 사실. 그 모든 교조가 수록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 내신 분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요.
이번 문제에서 9번, 10번 내신 분이 양심이 좀 있는 분이에요. 자기도 느꼈나 봐요. 야, 이건 무리하다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답을 안 잡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문 답을 잡았어요. 몇 번? 1번입니다. 얘도 풀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실제 어렵다고 느끼지만 답증되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차라리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던 게 더 어려웠죠, 아까. 교재에서 봤던 거는 막 정신없잖아요, 막. 다 그거 같고. 10번 1번입니다. 7번.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지방교부세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 이거 틀린 사람 나 죽일 거예요, 진짜. 몇 번? 몇 번? 3번이죠.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하나 또 뭐예요, 남는 거? 남는 거 뭐 있어요? 특별교부세니까 3번 찍었겠죠, 그죠? 좋아요. 12번도 이거 사형이에요, 사형.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사형입니다, 진짜. 한두 번 게 아닙니다. 틀린 거.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죠. 맞죠? 직권면직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거죠. 맞죠? 직위제는 직무 수행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속에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맞죠? 지난번 우리 하루특강 때도 이걸 계속 봤던 것 같고요. 강임은 직급을 내린다? 계급 아래로 내린다?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징계의 종류다?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뭐 있을까? 강등입니다, 이거는요. 강임은 징계가 아니죠. 우리 징계인 거 뭐 있어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여기까지만 징계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죠. 몇 번? 4번입니다. 우리 하여간 하루특강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계속 했어요. 13번. 하루특강 때 했던 거죠. 했던 건데 기억 못하면 할 수 없고요. 옳지 않은 건.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의 날이나 끝날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면 즉위할 수 없다. 나 이거 한 거 같은데 이거. 하루특강 때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 나 이거 되게 강조했던데 이거 2년짜리 이거. 내 꿈에서 몇 번 봐서 그래 이게. 두 번째. 60일 내에 감사 끝낸다. 한 거 같은데? 60일 내. 됐죠? 그 다음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 누락된 경우에는 손대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법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겁니다. 500명? 그 다음 뭐였죠? 200명? 300명? 200명이죠. 500명? 300명? 200명. 몇 번이죠? 4번이죠. 반가웠죠, 이거? 이거 만나고 반가웠죠? 안 반가웠어? 500, 200, 100이 아니라 500, 300, 200. 반가웠을 거예요. 이거. 우리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지금 문제풀이 과정에서만 한 3번 한 것 같아요. 3번, 4번 한 것 같아요. 됐죠? 그런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여러분, 주민투표할 때 주민들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주민투표할 때? 책 찾아봅시다. 나 화난다, 진짜. 갑자기 이렇게 살해효과 생기지, 이렇게. 주민투표 좀 볼게요, 주민투표. 주민투표.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요. 주민투표 보실게요. 박스로 보세요, 박스로. 박스가 편해요, 박스. 거기 말고, 아예 뒤쪽에 박스로 보면 훨씬 편하죠. 박스, 이게 편하죠. 주민투표 나와요? 몇 페이지예요? 670페이지예요. 20분의 1, 5분의 1 나옵니까? 찾았어요? 20분의 5분의 1. 그리고 조례지정 개폐 청구제도는 어떻죠? 시도는 몇 분의 몇? 100분의 1, 70분의 1. 그 다음 기초는 뭐예요? 50분의 1, 20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인가요? 아니면 앞 페이지구나. 주민감시 청구제도가 500명, 300명, 200명일 거고요. 맞습니까? 이 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4번은 그냥 풀 수 있어요, 사실. 읽어만 보면 알아요. 이건 뭐 거의 국어 스타일 문제예요. SOP입니다, 옳은 거.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SOP로 인해서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SOP가 있으면 업무 처리는 연속화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당연하죠. 규칙대로 가는 거니까. 됐죠? 업무 처리의 연속을 위해서 SOP를 둔 거예요. 틀렸죠? SOP는 업무 처리의 공평성 확보에 기여한다. 맞아요? 맞죠. SOP는 하나의 규칙이니까. 물론 똑같이. 3번. SOP에서 업무 처리는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그 다음. 앨리스 몽 모델 1은 SOP 따른 절차? 모델 2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 맞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다 맞다는 얘기고. 15번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공부할 때 넌 립이 날 줄 나도 몰랐고요. 다 좀 옛날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지금까지는 이 기관별로를 냈어요. 부서마다 다르다, 예산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실제 공문을 물어봤어요.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옳은 것은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로 넘긴다란 말 나와요. 여러분, 이 고위관료들이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들은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데 이 고위관료들은 주로 뭐예요? 참모 기능에 집중하고 싶어 해요. 참모 기능에 집중하기를 뭐예요? 선호합니다. 고위관료들은 다른 업무들을 민간에 넘기거나 위탁시키고 자신들은 참모 기능 집중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민영화나 뭐 한다? 민영화나 위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넌 리비 쪽에서는 사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아마 수업 시간 거의 얘기를 안 했던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합리적 고위 관료들은 수속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고위 관료들은 딱 넌 리비 포커스가 그거예요. 고위 관료들은 뭐 한다고요? 예산 극대화보다는 관청 형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민영화시킨다는 얘기는 관청성을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속기관 예산 극대화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관청 형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중하위직 관료들은 관청상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에이, 누구? 이 형성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 누굴까? 고위관료예요. 됐죠? 왜? 여러분, 이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퇴직한 뒤에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하급직이 가는 거예요? 상급직이 가는 거예요? 보통 4급 이상 정도 대학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게 하급직은 못 가요, 이게. 상급직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위관료들이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자기는 이 건물을 맡고, 이건 넘겨주고, 이런 건 넘겨주고, 나중에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됐고. 그 다음, 마지막. 관료들이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선시한다? 던 리비의 모형도 결국 퍼블릭 초이스 모형이에요. 사익을 추구합니다. 4번 아닙니다.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참 독특한 데였어요. 이건 아예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1번. 맞았어, 이거? 맞았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1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분명히요. 1번. 그 다음 16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좋아요. 옳지 않은 것. 리플리 프랭클린이 보호규제와 경쟁규를 구분하였다. 이건 좋아요. 그죠? 이건 깔끔하죠?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맞습니까? 진입규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규제 하면 역시 진입규제 넘버원이라면 이 경제규제는 흔히 말하는 뭐가? 아마 협의의 경제규제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협의 경제규제. 파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여러분, 요즘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가야만 한다고요? 네거티브 규제가 뭐예요? 원칙은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거죠. 오히려 규제 받는 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뭐죠?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게 규제 완화니까. 플러스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3번 정답입니다. 자율규제는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에게 정원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거 있죠. 세 개 있죠.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그리고 뭐예요? 공동 규제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자율 규제를 물어봤네요. 됐죠? 이것도 많이 나는 스타일이죠. 하나죠.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공동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 자율 규제를 물어봤네요. 정답은 3번이죠. 17번.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이 해당하지 않는 것.
내가 문제풀이반에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기억납니까?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뭘까요? 별정직이에요.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여러분, 국회 전문위원은 뭘까요? 일반직이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뭘까요? 이거 국회 수석 전문위원 별정직이에요. 다시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뭘까요? 이게 별정직이에요. 2번 요게 특정직이고요. 3번 특정직이고요. 4번 특정직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한번 말했던 기억나는데 내가 말했던 기억나세요? 안 나나? 한번 말했는데 이거 18번 반가웠죠, 그죠? 우리 끝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건데 유가증권 모두 5만 원이고요. 축의금, 조의금은 10만 원에서 뭘로 갔다고요? 5만 원 갔습니다. 5만 원 했었죠. 하지만 기억나십니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은 얼마였죠? 10만 원이었고요. 음식물은 어차피 3만 원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죠, 거기? 그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에 선물을 말하는데 이 선물일 때는 얼마? 10만 원이죠. 내가 그래서 왜 굴비하고 뭐예요? 한우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몇 번이죠? 3만 원입니다. 종전도 3만 원이었고 지금도 3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우리가 맞았을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가 맞았을 거예요. 여기하고 중앙로하고 내가 대구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았을 거예요. 다른 애 다 쳤을 거야. 아마 이거 아마 2번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축의금, 조의금 10만 원까지 아니냐? 뭐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됐습니다. 우리가 맞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3번 찍거나 그럴 겁니다. 네,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15번 하나 틀린 것 같고요. 19번 하나 틀렸을 것 같아요. 19번. 이게 틀렸을 것 같아요. 19번. 이게 좀 만만치 않았어요. 역량평가입니다. 역량평가.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아니에요. 거기 써 있는데 해설 보시면 가장 높은 성과를 낸 우수 성과자의 특성과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면 짜증나죠. 그죠? 평균적 성과자가 아니라 우수 성과자의 특성과 태도를 의미하는 거다. 좀 틀렸고요. 니은만 풀수 같아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거. 이건 맞습니다. 디귿번. 이런 걸 내네요. 인석신처 예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고위공단 역량평가 대상은 문제 인식, 전력 사고, 성과 지향, 변화 관리, 고객 만족, 조응 통합 등의 6가지 역량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죠. 맞습니다. 1번. 이건 고위공단 인사 규정 내용인데요.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거꾸로 해요.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재에도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안 봤을 거예요. 그래요. 옳은 것은 기업과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죠. 정답 3번이죠. 기업 리을 틀렸죠. 19번은 대다수 틀렸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20문 중에서 제일 틀릴 만한 문제로 보입니다. 3번이고요. 20번. 이거 왜 냅니까? 이런 걸. 인석신처 예규에 이게. 위헌금 문제도입니다. 내가 아까 말 잘못했군요. 아까 19번에 그 디귿번 뭐라고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입니다. 인석신처 예규가 아니라. 그리고 20번 문제는 4번 지문이 인석신처 예규입니다. 이게. 이런 걸 냅니다. 옳지 않은 것. 하지만 찍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유연근무제도는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됩니다. 맞아요.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맞아요.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의 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 진짜 인사적 얘기입니다. 정액분은 지급하지만
실적분은 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라도 풀었을 거야. 뭐라도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못 푸는 또 문제는 아니었어요. 체감 난이도 좀 높았을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19번 어려웠고요. 15번 어려웠어요. 차라리 15, 19가 어려웠고 차라리 법률 문제는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더라도 뭐예요? 그래도 85점 맞는 건 아마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몇 개 나왔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몇 개 맞은지 모르겠는데요.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맞추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